요즘 패권 전쟁 치열해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체되는 중국이 어디 있나 넥스트 차이나를 찾아서 베트남이나 인도에 굉장히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시장을 분석하거나 인도 시장을 분석하거나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훅 하고 우리의 그 가까이 깊숙이 생활 환경 속에 깊숙이 들어왔는데 새커머스라고 알리, 테무, 쉰, 틱톡 틱톡 샵. 샵까지 이게 마치 한국을 점령할 듯이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게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데 한국 시장을 노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또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을 집중적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알리, 테무, 시인, 그다음에 틱톡샵, 틱톡샵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원래 들어오려고 했는데 알리, 테무가 막 들어오면서 지금 국내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안전성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틱톡샵이 이제 또 들어오면 정말 이 지금 글로벌하게 이 지금 이걸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4마리의 작은 용의 비유를 하는데 엄청 글로벌하게 이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미국은 이미 다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은 2023년 하반기부터 난리가 난 거죠. 그게 이제 2023년 알리가 한국에서 법인을 만들면서 본격화됐는데 직구 플랫폼들마다 좀 특징이 다른 겁니다. 왜 한국을 이렇게 약간 뭐 크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난리냐? 돈을 쓰가면서 난리냐라는데 일단 공통적인 목표를 좀 얘들이 왜 돌려고 하느냐?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이커머스의 이 거래 GMV가 매우 높다. 글로벌화해서 한 5등, 6등 한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한국이 갖고 있는 물류 생태계인데 예를 들면 그다음에 북미 시장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중동이나 가는데 이게 한국에 들어왔다가 산동에서 배를 타고 인천에 왔다가 인천에서 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북미 시장, 유럽으로 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류가 잘 된 그게 비행기든 배든 그러니까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이 그러니까 쿠션을 막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물류로 들어오면은 그 한국 내에는 뭐 대한통 같은 그런 물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비행기 타고. 그게 그러니까 요거 시커먼 들어오면서 대한항공 주가도 올라가고 그만큼 물동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물류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경유지로서 한국이 엄청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비행기도 많고 또 돈도 운임료도 싸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렇게 되네요. 네. 뭐 알리도 지금 글로벌에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테무도 마찬가지고 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을 경유해서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K 컨텐츠 역량이죠. 이 한국에서의 성공은 주변에 있는 파급의 효과가 큽니다. 동남아든 다른 나라. 한국에서 히트를 쳤다?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내에서의 이 또 성장은 그들 플랫폼 입장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다른 나라를 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고 알리가 법인도 만들고 테무도 만들고 쉰이 이제 원래 쉰은 한국의 디자인의 경쟁력만 이용을 했어요. 쉰의 옷이요. 여러분 지금 팝업 스토어 지금 생겼거든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팝업 스토어 가보시면요. 정말 쌉니다. 뭐 5,000원. 근데 이게 디자인이 물론 안 좋은 거 있지만 디자인이요. 중국인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한국인 디자이너, 일본인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했어. 그러니까 원래 쉰 한국 들어올 때는 한국에 디자인한 것들을 중국으로 넘겨서 중국의 쉰에 있는 이 패스트 패션 제조의 생태계에서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막 쏘는 거였다고. 근데 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쉰에 있는 브랜드가 30개가 넘는데 그 중에 한 브랜드 런칭했고 한국의 배우도 지금 썼고 그 다음에 팝업 스토어까지 여러 썼고 청수 쪽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커머스가 한 번에 침공을 하는 밤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갈아타고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쿠팡이 이제 한국을 다 제패한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고 느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제품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뭐 퀄리티 문제 이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지금 제기됐잖아요. 이커머스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고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워낙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매체에서 받았는데 뭐
받자마자 보니까 빈통만 왔어요. 뭐 하루 썼는데 다 부러졌어요. 혹은 뭐 안전성 검사했는데 뭐 발암물질, 유해물질 나왔어. 계속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 유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얘들이 계속 제가 볼 때는 진화를 합니다.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좀 보시면요. 이게 건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 중국 직구가 원래 1등이었어. 건수로는. 중국 직구. 예, 예. 그래서 워낙 전역이 작으니까. 근데 금액으로 했을 때 이제 2022년도에 중국 1등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잘 몰랐어요. 중국 직구 뭐야 그죠? 싼만치 쓰는 거지. 직구하면 미국이지. 그죠? 미국 직구지. 그렇지. 그런데 2023년 알리가 법인을 만들고 2023년 3분기에 미국을 우리나라 직구의 절반을 이상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2023년도 통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중국 직구가 전년 대비 120%, 21% 증가했고요. 미국 직구는 7% 마이너스 역성장했어요. 떨어졌습니다. 일본만 11% 정도. 그러니까 중국 직구가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이게 이제 성장을 이제 한 것도 그러면 왜 그러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그러면 계속 갈 것이냐? 그럼 그 이유도 제가 한 3가지 정도. 그냥 뭐 한때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첫 번째 대한민국 고물가 시대. 인플레이션, 뭐 지금 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여기 10,000원 가지고는 뭐 그죠? 뭐 그렇죠. 먹을 데도 없다고. 사과 하나가 얼마? 그러니까, 밥값이 얼마? 이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 이제 중적,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산층, 그다음에 중산층 이하 분들 혹은 1인 가정 많잖아요. 네네네. 다음 청소년, 많은 층에서 알리 중독, 태무 중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태무 중독? 네, 태무 중독. 안전성 문제도 많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평택 같은 경우는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이상한 것도 많이 들어오겠지. 근데 그렇게 매체사지만 또 잘 쓰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독되신 분들은 계속 쓰게 돼 있다. 좀 심각한 게 태무가 광고를 보시면요. 혹시 태무 광고 보셨습니까? 한국 요즘 뭐 태무 하나 들어가면 매주 광고가 되는데 태무 이런 광고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월급 150만 원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태무 가입하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광고를. 소득층을 그냥 그래야지만 싸고 다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150만 원에서 요즘은 월급 200, 3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태무 가입하라고 그래. 그런 거. 직설적이네요. 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산층 이하 분들 혹은 이제 우리가 특히 1인 가구 같은 것도 젊은 층, 이미 이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중고등학생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액세서리 이런 것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돈 없잖아요. 그럼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쁘게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조사에도 보면 중고등학생들 물어보면 그냥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도 한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미 많이 갖게 되기 쉽지가 않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제 부정적 얘기를 하면 할수도 이해를 또 진화한다고요. 알리가 대표적인 예인데 예를 들면 이미 중국의 짝퉁 인증 안 받은 뭐 예를 들면 문제 있는 것들이 그 셀러를 다 퇴출시키고 있어요. 자기네가. 네, 그렇죠. 지금 알리는요 한국인 MD도 있고요. 뭐 대응하는 부분에서 이미 많은 한국인 직원을 뽑았어요. 자꾸 이제 얘들 또 똑똑해지고 변화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봤던 알리랑 지금의 알리랑 또 미래의 알리는 또 달라진다. 자꾸 변화된다고. 네, 변화된다. 그것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또 지원금을 해서 알리가 전 세계 200개 있으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또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또 도와주겠다. 이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면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 시커머스 알리테무 시인이 지금 파도가 막 밀려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이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역발상 이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틱톡샵이 아직 안 들어와. 틱톡샵은 더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이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한국 생태계와 계속 이제 더 밀착시킬 겁니다. 이게 알리가 한국 제품을 지금 팔잖아요. K-베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반쿠팡 노선에 있는 CJ 제일제당이 거기로 지금 갔죠. 거기만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햇반 드시는 분들 혹은 뭐 비비고 그럼 만두 드시는 알리를 분 알리가 가야죠. 제일 싸단 말이에요. 나는 중국 거 안 쓸 거야. 나는 그것만 사. 그럼 일단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럼 들어온 김에 소 패턴을 알면 또 다른 중국 제품들을 또 자꾸 사게 위로 올립니다. 되고, 네네. 그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슬리 액티브 유저, 뭐그 MA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 뭐 계속 액티브 유저가 있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유저들이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뭐 쿠팡이 한 3천만 명이면 알리가 지금 2등 정도 하는데 한 900, 한 2, 30만 명 되거든요. 잘 안 준다고요. 한국권을 통해서. 그러면 한 제품에 뭐 계란 한 판을 사는데 1,000원에 안 사시겠습니까? 한국 계란이라니까. 한국 사죠. 사죠. 네. 고물가시대. 그럼 그때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기업들을 또 도와주겠다. 진출시켜주겠다. 근데 그 싸게 가는 게 알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싸게 하고 입점비 안 받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장을 했는데 지금 많은 비용을 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 락킹 시킨다고 죠. 록인,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서 쫙 들어왔을 때 네. 딱 잡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점도 안 받고 또 적정의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좀 하셔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형태가 좀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한때 유행으로 가기 힘들다, 계속. 더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고 제가 세 가지 이유로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이게 뭐 한때 유행으로 뭐 이래가지고 버티겠어요? 뭐 곧 나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쿠팡 전략이 싸고 빠르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싸고는 되는데 빠르게도 지금 쿠팡만큼 일 배송, 뭐 그날 배송 이런 게 되나요? 이게 지금 대표님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알리가 뭘 하고 있냐면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알리가 창고가 한국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고가 있어야죠. 네, 물류창고. 그래서 알리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를 위해서. 어디 할 것이냐. 요거 좀 확정이 안 된 건데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약간만 좀 던지시면 네. 알려드리면 이게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 안 했는데 출판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평택이 많이 들어오고 일단 평택 위주로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는 B2C 직구 플랫폼이고 B2B 도매를 하는 게 바로 1688.co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을 쿠션을 막고 경유해서 나가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평택에 하나 두고 아니면 다른 데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는 그걸 우리가 직접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지 한국에 지금 창고가 남아 도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물류는 얼마든지 네,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 많아요. 우리 코로나19 때 지금 비어있는 물류 창고가 엄청 많습니다. 3일을 예약을 합니다. 3일에서 5일 사이인데 가장 지금 알리 머릿속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로켓 당일 배송. 알리 버전의 당일 배송. 당일 배송을 언제 시작하느냐. 그러면 쿠팡의 영향을 더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얘들이 뭐 한때 유행으로 나 철수할 건 아니다. 안 되죠. 말뚝 갈 거다. 지금 벌써부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시커머스에 대응한 데가 다이소가 대응했다. 막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한국이 대응할 방법이 그러면 이제 쿠팡이든 뭐든 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소비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 뭐 서울시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사이트를 통해서 문제 있으면 바로 이제 전화 연락하고 접수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워낙 싸니까 아니면 이 정도 뭐 10개 샀는데 4개가 뭐 문제네. 그럼 6개 이것만 해도 되지. 뭐 6할이라고 그래요. 우선 이야기로. 얘도 워낙 싸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얘들이 이제 중국 셀러들을 또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그걸 하셔야 돼요. 이런 이슈는 뭐 품질, 지재권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인데 그 다음에 그 알리 같은 거는 이미 이제 뭐 반품이나 CS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은 뭐냐면 결국 우리 산업의 생태계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 아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차피 파도가 밀리면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중국 것도 시커머스를 이용하여 글로벌로 나간다. 나가는 부분에서 어차피 오늘 막을 수는 없으니. 막을 할 수는 없으니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파도가 밀려오는 건 맞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파고를 미치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쿠팡, 뭐 네이버 11분가 이런 한 3강의 플랫폼을 제외한 나머지 밑에 있는 중소 플랫폼들 뭐 예를 들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순위 보시면 네. 나와 있거든요. 그 애들이 자체가 엄청 영향을 받을 겁니다. 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들이 이제 적자 경영이 들어가면 시커머스 플랫폼 돈이 워낙 많으니까 지분 인수, 그다음에 뭐 다 이제 합병되겠네요. 모족 네. M&A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제 배송, 물류 이런 유통 풀필먼트 생태계도 얘들이 서서히 이제 작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미 알리는 뭐 괜찮은 플랫폼, 뭐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 이미 작업을 입김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번에 또 말씀드릴 게 또 다이소 이런 말을 또 하는데 사실 다이소도 뭐 저는 제가 볼 때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데 다이소. 다이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소 이미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많이 바꿨다 해요. 뭐 중국산이 한 30%밖에 안 된대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 70 아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뭐 비중을 한 60% 바꿨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든 이런 것들이 다 또 중국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도미노가 되기 때문에 그 제공해준 업체들이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다이소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우리 60%뭐 이렇게 찾아가 그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지금 뭐 홈플러스 지금 다 우수 안 좋아졌죠. 지금 네.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마트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안 간단 말이에요. 평일에는 거의 다 이마트도 지금 문 닫는 데 많아요. 아시죠? 지금 홈플러스 주인은 외국 애들이에요. 아시겠다시피 뭐 거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플러스 관련해서 뭐 지금 슈퍼마켓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알바바 가서 우리 것 좀 살 생각 없냐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건 매우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건 부담이 커.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큰 걸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엮을 것이냐. 어쨌든 그런 게 지금 벌써 가장 1순위로 지금 알리바바를 보고 있다는 홈플러스. 이마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는 오프라인의 유통 생태계도 매우 빠르게 지금 변화될 거기 때문에. 다 재편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시커머스인데 이거를 조금 더 저희 같은 사람은 5년 몇 년 후에 변화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들 같은 사람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이것들을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개인 사업자 우리는 또 인터넷 뭐 통신 판매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주변에 쇼핑몰 하시는 분 많잖아요. 많았죠. 심사인당 때문에 네이버가 엄청 됐죠. 이게 알리, 테무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인터넷 그러니까 쿠팡이나 우리 쇼핑몰 입점에 있는 통신 판매 기업들도 폐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자체가 중국에서 가져와서 물건 떼서 마진 붙이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왔는데 바로 직구를 하니까 가격이 똑같은 제품인데 처음에 들어올 때 소비자들이 어떤 배신감이 들었냐면 아니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플랫폼 오픈마켓에서는 25,000원이냐 여긴 6,000원이냐 내가 봉이었네. 그렇게 바로 배신감. 우리 정부 데이터를 보더라도 인터넷 통신 판매 업체 폐업하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2월까지만 두 달간 폐업 신고를 한 의류 쇼핑몰만 해도요 한 6,800여 곳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 지금 시커머스가 그냥 소비자들이 싼 값에 뭘 샀다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유통 산업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의 고용 문제로 생긴 일자리 문제. 그렇지 직업이 없어졌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크게 봐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만 우리 소비자 관점에서 자꾸 보잖아요. 그건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이거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샤오첸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불질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돈 태운다 그랬지. 돈 태운다. 그래서 마케팅할 때. 주변에 있는 경쟁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국에서 쓰면 파괴적 혁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디스럽트? 파괴적 혁신. 저가의 서비스와 그다음에 제품으로 시장을 교란시켜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지. 파괴적 혁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조금을 그래서 테무에 입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예를 들면 패션 의류 같은 경우에도 한 18%에서 의류 패션 같은 경우는 18에서 한 25% 정도 보조금을 주고 셀러한테 셀러가 많이 들어오면 입찰을 시켜. 싼 놈 들어와. 세 번째가 뭐냐면 테무의 초저가 공세를 해서 이 국내 수입 유통 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전동 드릴, 뭐 기계 공구, 망치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대부분 독일, 일본, 중국에서 가져와서 KC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뭐 조그만하게 우리 공구상 하시는 분도 한 2, 30억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 고시장이 업계에서 제가 그 협회도 불려서 가서 특강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십니다. 저희 매출료 30% 직격탄입니다. 지금. 뭐 하는 산업용 장갑 있죠. 우리가 뭐 빨간색 있는 장갑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통하시는 걸 수입에서 유통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30%도 안 내려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캐시 인증 이 부분들 안 받고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인증도 안 받고 그냥 싸게 판다. 그래서 우리 이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뭐 지금 하소연을 하고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매우 심각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입 유통하시는 분, 아까 수입 유통하신다는 분이 사실 이쪽 부분에 있지만 쿠팡의 이점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대부분 중국 가져와서 그렇죠.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하는 거죠. 한국에서 좀 인기가 많았던 뭐 요구르트 만드는 제조기 있잖아요. 두유 만드는 네. 제조기. 이게 젊은 뭐 주부들이나 뭐 이렇게 1인 가족 많이 유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오픈마켓에서 한 25,000원, 30,000원 다 중국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서 똑같이 팔아. 더 싸게. 네, 팔아. 그걸 사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히트 제품 만들고 가져와가지고 인증받고 파는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아니 정보가 비대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생기고 어떤 웃은 이야기지만 거기서 샀던 제품을 당근마켓에다가 팔아. 이런 것도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했던 걸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회원사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중국 커머스 때문에 피해가 어떻습니까?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했을 때 가장 많이 큰 게 과도한 면세 혜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0불을 받고 지금 공짜거든요. 우리나라가 150불인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추구 막 죽는 아까 말한 입점에 있고 뭐 중국과 갖고 와 있는 분들은 지금 막 문 닫고 하는데 불법적으로 야매로 생겨나는 또 직업이 생겨서 어떤 거냐면 하루에 150불씩 뭐 알리나 테무에서 물건을 사는 거야. 직구는 내가 쓰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걸 팔면 안 돼요. 그거를 또 당근에서 팔고. 파는 거야.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팔면 한두 개 파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아까 말씀드린 내가 사는데 뭐 안 맞아서 반대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 입장에서 남아. 내가 알리에서 뭐 할인 받고 6,000원에 샀는데 지금 쿠팡에서 26,000원이냐. 그러면 내가 한 10,000원만 붙여 팔아. 내가 한번 써보고 6,000원에 샀는데 16,000원에 팔고 사는 사람 나온다니까. 그쵸. 10,000원 버는 거야. 근데 이걸 뭐예요? 기업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150불 하루에 사고 이분이 매일 사 150불. 내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사. 친구들한테 부탁해. 네 이름으로 똑같이 사달라. 이게 이만큼 들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유통을 직격탄을 받는 기업분들이 많은 거지. 수입에서 유통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얼마 남지 않는 제조기업들 거의 뭐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소상공인 생태계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신발 관련 같은 경우 이미 부산 같은 게 신발 그런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문 다 닫았고요. 신발에 들어가는 뭐 밑창, 고무, 우레탄 이것도 나름 우리 했는데 이것도 뭐 중국에 수입해서 하는데 이런 기업들 다 지금 문 닫았고요. 지금 우리 왕구가 지금 매우 심각한데 우리나라 지금 왕구 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석이 지금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존폐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왕구가 지금 뭐 거의 뭐 반은 닫을 이렇게 가면 문 닫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제조가 이렇게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결국 지금 제가 간단 4가지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고용이 줄어듭니다. 고용. 네.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무너지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그렇죠. 보여지고 그러니까 시커먼에서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효과, 즉 전방 효과라고 부르는데 바로 직격탄을 맞는 업종들이 바로 나타나는 건데 간접적인 효과, 후방 효과는 뭐냐면 그 관련돼서 원부자재, 중간재를 제공해주는 기업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까지 무너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용이 줄어들어요. 네. 도미노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일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 게 제가 이제 이걸 막 현장 인터뷰를 돌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기업들하고 같이 많이 하니까 우리 모 기업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고 싶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저희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그 2세 후계자 그래. 그 분이 눈물 어린 말이죠. 그 말이 가슴에 계속 울림으로 남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걸 좀 고민을 좀 더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중 전쟁이 아니라 한중 전쟁을 해야 될 판 제조업이 무너지는 걸 지금 막으려고 했는데 한국 제조업도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기업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커머스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계속 진화할 거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고 역발상이 중요하고 어쨌든 이제 살아남아야 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테크 부분 집중 인터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